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?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?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질문 받으셨을까요?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? 저기다.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했는데 할 말 없습니까? 자,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오늘 받은 거예요.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.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? 이런 내용입니다.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만에 귀가 갔다 그러죠. 이게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에게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음식값 등등등을 법카로 결제시켜.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. 그 금액이 얼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임 등 혐의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예요. 오늘 근데 2시간 정도 만에 귀가했다 그러죠.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손정욱 변호사 몇 가지 정리 좀 해보죠. 사실 김혜경 씨가 2021년 그때 대선 당시잖아요. 그때 법카로 무슨 식사비를 결제한 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. 예. 이거하고는 저건 또 별개입니까? 그렇죠. 그거는 이제 그 배모 씨하고 공범으로 10만 4천 원. 예. 식대 접대요. 예. 요거는 이제 그 재판하고 있고. 그건 이미 재판 중인 거고. 예. 아직 이 건은 선고기를 잡았다가 예. 연기가 됐고요. 그럼 이 건은 뭡니까? 이 건은 이제 그 배모 씨를 채용해가 월급 3억 준 거.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횡령이다. 왜 배모 씨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다. 예. 개인 일만 했다는 거죠. 아, 개인 일을 했다. 혐의. 그게 있고. 그다음에 관용차 있잖아요. 예. 경기도차를 아파트에 셔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. 관용차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. 그리고 그거 있고. 여기 나온 게 법카. 법인카드 내기인데.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. 그거는 법인카드로 무슨 뭐 과일 뭐 개인 식비 이런 걸 썼다는 의혹입니까? 예, 의혹이고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또 사적으로 썼다. 그것도 그게 또한 2천 돼요. 법카가 아닌 다른 현금입니까? 현금으로. 그래서 한 4개 정도 혐의로 한 3억 9천 정도. 이 혐의로 그 조사 소환을 한 거죠. 그래서 전체로 배임 등 이 혐의가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? 그런데요. 오늘 2시간 만에 귀가했다거든요.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했다 그래요?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요즘은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임종석 조국 대표도요. 전부 묵비권 거부권 행사했잖아요. 예. 아마 김혜경 여사도 상당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. 본인 사건이 그 자백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 2시간이면요. 조서받으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. 사실상은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로가 언제 한지 따져보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한 8개월 정도 전에 폭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. 근데 왜 이제야 이게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? 아마 이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예. 선거법으로 이제 먼저 기소했고요. 앞서 말씀하신 그 재판 받고 있는 것이. 그거는 이제 먼저 했고 예. 이게 왜 늦었냐면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게 예. 첫째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어요.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요. 예. 경찰이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치가 돼가 또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늦어진 거 하나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고 예. 그다음에 이게 업소가 여러 군데 카드 쓰잖아요. 예. 근데 이 카드 쓴 내역 이런 게 보관 안 해요. 이걸 전부 다 포렌식으로 복원시켰어요. 어떻게 팔았는지, 예. 얼마 팔았는지. 예. 이걸 장부를 잘 중소 가게들 안 남기다잖아요. 이게 엄청나게 압수수색이 아마 몇백 군데 하면서 복원시키는 예. 과정이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게 이재명, 김혜경 여사가 끌은 것도 있어요. 7월 4일 날 예. 이미 날짜 5개 주고 들어오라 했어요. 근데 계속 뭐 전당대회 끝나고 들어가겠다 했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추석에 맞춰 들어온대. 그러고 나서 이게 추석에 뭐 제물로 만든다고. 이게 말이 돼요. 7월 4일 날 오라 하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. 그때 가면 이게 추석 아니잖아요. 예. 본인들이 추석까지 2달 연기해놓고 추석에 제물 이게 말이 안 되죠. 일단 손혁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폭로로 시작된 거잖아요.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분, 그분의 폭로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된 건데 과거에 뉴스와이드에 이분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죠.
성남시장 시절부터 배모 씨는 김혜경 수행비서라는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예. 배모 씨가 같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. 당시 이재명 지사가 휴일 공간에 있을 때 총무과 의전팀과 제가 번갈아 가며 점심 저녁을 올렸습니다. 그렇게 점심 식사 후 대기하였다가 저녁 식사를 올리고 식사를 마친 뒤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. 장부로 외상을 하고 이후에 법인카드 결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네, 그렇게 인지했습니다.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. 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. 지난 10월에 김혜경 씨 측에서 뭐 이 내용과 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? 약간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.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. 검사도 알고 재판장도 알고 아마 이 재판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. 이제 검사는 아주 방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간접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. 근데 그것은 다 의심과 추측입니다.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. 김상현 평론가. 네.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거 이거 추석 연휴 추석 밥상에 이제 이렇게 올리기 위한 망신주기 아니야 이런 반발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택해라 했는데 이게 택해서 왔다 이거 아닙니까? 검찰 측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글쎄요, 뭐 이게 정치적인 뭐 수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추석으로 수싸움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예.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. 형평. 이게 형평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가 먹히는 거거든요.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여야 중에 주목되는 수사를 받고 있고 예. 굉장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고 예.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다 야당 인사입니다. 아. 그럼 여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청정구역이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야당은 너무나 범죄자들만 들끓는 소굴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?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.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로 봅니다. 예. 근데 야 이거 형평성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네. 예.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. 아. 그렇잖아요.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예.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비난하기 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되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지금 요 법과 관련된 아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 소정욱 변호사 이 배임 등 혐의잖아요 지금 이게.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소환 뭐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? 같이 이제 그 7월 4일 날 날짜는 5개씩 주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통보했고 통보했죠. 김혜경 여사 다 통보한 겁니까? 했고요. 어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. 예.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전당대회 후에 가겠다. 예. 8월 18일 날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. 그럼 날짜가 아직 안 잡힌 아직 거예요? 안 잡혔는데 아마 곧 가지 않을까요? 오. 또 추석 전이든 후든 예. 아마 이제 전당대회 후에 간다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예. 뭐 형평성을 말씀했는데 저 형평성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도 전당팀 만들어 수사했잖아요. 장소만 병에 수사했고요.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라는 거 300만 원짜리 던져준 선물하고요. 그다음에 공금을 가지고 산 건 좀 다르잖아요. 액수도 3억 9천입니다. 혐의가. 예. 그 조명현 씨 폭로를 보면 녹취가 다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대선 때 4억까지 했잖아요. 아. 우리가 형평이라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닌가 예. 저는 그래 봅니다. 예, 김상희 변호사.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.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상식에서 볼 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감추는 게 됐든 훨씬 더 뛰어난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볼 때.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? 주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든 예. 뭘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든 이런 게 많아야 돼요. 근데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죠. 전부 다 압수수색하죠. 그렇게 하잖아요. 김건희 여사는 그냥 딱 볼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?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해도 되나요?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깨져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검찰의 수사인데 그리고 또 재판에서 1심으로 좀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 오면은 이제 공방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